빔이라는 키워드로 얘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의 그 모습인데 빔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고 과연 이게 어떻게 설계되고 시공됐을까라는 논의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프랭크 게리가 종이를 숙여가지고 던진 다음에 그거를 마음에 드는 모양이 있으면 성장을 했다. 이런 농담식의 얘기를 했었고 그럼 짓는 건 어떡하냐. 그래서 일단 똑바르게 지은 다음에 패치하는 쇠공으로 때려가지고 원하는 모양이 나오면은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짓는다. 이런 이제 농담을 심슨이라는 만화에서 그 만화 모양을 했는데 그 주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죠. 굉장히 나중에 이걸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굉장한 노하우가 거의 집적이 돼 있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보를 짓게 되었다. 그런 걸 알게 됐는데 사실은 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프랭크 게리가 뭘로 유명하냐면은 초기 설계하고 실제 지어진 건물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로 유명합니다. 혹시 아셨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초기에 설계한 것들도 있는데 거기도 같은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프랭크 게리가 위대한 게 아니라 프랭크 게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거 아니냐. 저렇게 설계를 던져놓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저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위대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또 이거를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아까도 보셨지만 또 시공자들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계신 걸로 아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가기까지 프랭크 게리 혼자만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 발톱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팀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시공사, 협력업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떤 때는 낙담을 하기도 하고 분노를 하기도 하고 처음에 공무원이 이렇게 됐는데 지어지가 이렇게 되는 그랬을 때 전 이게 나쁘다 좋다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굉장히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디자인과 결과물이 다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 사실 저런 걸로 우리가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게 요즘에 레이저 스캐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데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게 뭐냐면 실제 도면하고 지어졌을 때는 차이가 크더라. 그래서 레이저 스캐닝을 안 할 수가 없다. 어떤 이유로 많이 변했겠죠. 아까 프랭크 게리의 건물도 얘기를 할 때는 처음 스케치하고 그렇게 결과물이 같다. 거의 똑같이 생겼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거기서 도면 친구하고 결과물은 다를 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설계 변경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만약에 이거를 갈등의 시작으로 본다면 그러면은 결과는 계약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나 설계 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일어나는데 어느 건물이나 설계 변경이 일어납니다. 사실. 근데 그게 그 협력적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면 개선이 될 거다. 결국은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그래서 처음에 이런 설계, 우리가 그림상에서 보여주는 이런 그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초반에 이렇게 지어질 거라고 우리가 청사진을 내놓은 것과 결과물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게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는 결국은 그 중간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결국은 행복과 불행이라는 걸로 비교되지 않을까. 뭔가 하고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끝없는 갈등의 시작으로 된 거는 끝없는 야근을 불러오고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내가 밤을 새더라도 행복할 수 있고 대부분은 밤을 안 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어서 얘기할 거는 두 가지 사례입니다. 두 가지 사례인데 작년에 이제 제가 연구년으로 미국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봤는데 그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거는 오늘은 두 가지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그 빔을 쓰더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불필요하게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어느 경우는
빨리 일을 끝내고 집에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일어날 때 과연 어떤 상황에서 좋겠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나는 IPD를 썼을 때 그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런 얘기인데, 먼저 코디네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PR의 김종훈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날 얘기를 하다가 어떤 흥미로운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는 두 MEP 코디네이터를 고용을 했는데, 첫 번째 MEP 코디네이터는 일을 했는데 너무 딜레이가 크게 일어나서 10달 정도 딜레이가 일어나서 그래서 결국 자르고 두 번째 MEP 코디네이터를 고용을 해가지고 했더니 일을 3배 빠르게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늘어진 지연된 공기도 다 따라잡고 오히려 빨리 끝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제가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볼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논문을 하나 쓰게 됐습니다. 아직도 심사 중인 논문이긴 한데, 여러분 알다시피 건축하고 MEP하고 기술을 합치면 상당히 복잡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게 제약회사 건물이다 보니까 MEP가 각 층마다 보통 뭐 지하 1층이나 뭐 특정 층에 몰려 있는데, 이 건물은 많은 건물에 죄송합니다. 여러 층에 걸쳐서 MEP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패턴을 보니까 MEP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코디네이션 시간이 많아집니다. 왜 이러냐? 그것도 확 올라가요. 해가를 보면 이제 설계 오류만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류를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를 조율한다는 건 설계 변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바꾸고 나면 옆에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점점 이게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 끊어져야 되는데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누가 어디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더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MEP 덴시티가 높다는 거는 이 부피 안에, 슬링 안에, 천정 안에 굉장히 많은 MEP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거를 계산할 때 예전 논문들을 보면 그냥 돈 가지고 했어요. 돈이 얼마, 평당 얼마 들어가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안 맞는 게 조그만 MEP 부재도 굉장히 비싼 게 있기 때문에 잘 안 맞는데, 요즘은 빔으로 하기 때문에 빔 가지고 이제 부피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부피 가지고 계산해보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간다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면 아마 이렇게 좀 평탄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 이상 MEP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약회사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층하고 위에 층이 상당히 MEP가 많았고요. 밑에 층하고 위에 층을 다른 MEP 코디네이터가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작업 방식을 보고 명명을 한 게, 하나는 동시에 조율을 해나가는 방식을 썼고요. 하나는 순차적으로 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패러렐이라는 말하고 시퀀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시퀀셜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프로세스 이론에 보면은 동시에 하는 게 좋은 거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동시에 했더니 굉장히 느려지더라, 이런 이제 결론인데,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사람, 즉 동시에 일을 조율을 한 사람은 100제곱미터당 3.31 정도가 조율하는 데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한 사람은 100제곱미터를 조율하는데 0.931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3배보다도 더 빠른 거예요. 3.6배 더 빠르게 조율을 해나갔습니다.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천장 공간에 따라서 또는 덴시티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둘이 조율한 공간의 MEP 덴시티, 밀도를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오히려 더 빨리 했던, 생산성이 높았던 두 번째 사람이 덴시티를 높았어요. 밀도는 더 높았는데도 더 빨리 진행을 했던 거예요. 아까 이론에 따르면 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데 그 사람은 더 빨리 진행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되게 궁금해지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첫 번째 사람이 코디네이션을 다 하고, 보통 이제 뭐 fully coordinated 뭐 이런 걸 쓰는데,
그 직전이에요. 사실 그 완전히 해결하기 전에 한번 모델링하고 돌려봤더니 클래시 체크를 돌려봤더니 간섭 체크를 했더니 이만큼이 이제 간섭이 일어났다고 결과가 나왔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은 한 대여섯 군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만 조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첫 번째 사람은 구조하고 건축, 그 다음에 MEP를 봤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 프로젝트가 똑같죠. 그래서 초기 설계에서 이거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한꺼번에 진행을 했어요. 덕트, 전기, 파이프, 소방,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철골 업체까지 한꺼번에 다 이렇게 쭉 조율합니다. 조율하니까 이 정보들이 다 그 MEP 코디네이터한테 몰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여기 이제 기본적인 설계를 갖고 있습니다. 개념 설계를 갖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디테일한 부분에 와가지고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가서 물어봐요. 코디네이터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덕트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덕트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되지? 저희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갈 거야.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해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도 올 거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된 부분. 이거 이렇게 내가 조율할 거야. 그렇게 가. 다 똑같이 해줘요. 근데 나중에 덕트는 그렇게 안 됐어요.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 바꾸니까 또 다 바꿔야 돼요. 끝없이 바꾸는 거예요. 결과는 집에 못 가요. 주말에도 나와요. 그래도 늦어요. 석 달이 늦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난 밤새도록 하고 있는데 집에도 못 가고 하는데 계속 딜레이는 되고 끝없이 오류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팀을 보니까 두 번째 팀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그분은 잘렸죠. 잘리고 두 번째 팀은 이제 하는 걸 봤더니 이분은 먼저 덕트를 픽스를 시킨 거예요. 큰 부재를. 그 다음에 몇 가지인지 규칙이 있는데 규칙은 뭐냐면 큰 거 먼저.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이제 hard constraint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약 조건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는 조명기구, 여기도 조명기구가 이제 규칙적으로 있는데 조명기구는 전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는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조명기구의 위치는 우리가 보는 위치는 어떤 그리드를 이루잖아요. 항상 패턴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건 hard constraint. 그러니까 항상 그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걔는 픽스를 시켜줘요. 근데 전선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예를 들면 파이어 프로텍션은 이제 조그마한 스프링클러나 이런 거니까 나중에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픽스가 먼저 얘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덕트만. 그 다음에 얘가 픽스가 되면 그 정보를 파이핑하는 애한테 넘겨요. 그러면 파이핑이 이걸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네 거를 돌리고 이러면서 조율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덕트가 좀 수정할 게 필요하다면 얘기를 해요. 좀 고쳐라. 그래가지고 좀 조정을 하면서 가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전기한테 가고 이런 식으로 소각으로 가고. 그러니까는 한 단계 한 단계 이게 오히려 늦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3.6배가 빠르게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좀 더 시적으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MEP 코디네이터한테 몰리는 정보량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이게 네트워크 어나리시스에서는 센트럴리티라고 그래가지고 집중도를 보는 건데 얘는 여기는 보면 거의 30%가 되고 딴 거는 굉장히 낮죠. 이쪽을 보면 엄청나죠. 이쪽은 이제 들어오는 거 2. MEP 코디네이터한테 오는 정보량은 거의 50%에 육박해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집중이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다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정보가 집중이 되면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거죠. 여기서는. 근데 반면 두 번째 사람은 보면 코디네이터한테 오는 게 거의 비슷하죠. 16%니까 조금 높아지는 거고 이쪽도 보면 이 사람한테 몰리는 게 30% 정도밖에 안 돼요. 분산이 된다는 거죠. 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물어봐도 내가 알아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협력업체가.